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뉴타닉스에서 프리세일 총괄을 맡고 있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진짜 정말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와주신 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2023년 11월에 브로드컴에 의한 VMware 인수가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이제 마켓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걱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비용 문제 시작해서 이제 뭐 그동안에 브로드컴의 행보를 보았을 때 R&D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있었고, 그때는 혼란성이라고 불러요. 불확실성. 근데 이제는 이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이후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걱정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가격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굉장히 뭐 총판 숫자도 줄어들고 파트너 숫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VMware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매출 대비 약 20% 초반에서 중반 정도를 R&D에 투자하는 회사였다면은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 그룹 BSG 같은 경우는 보통 1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R&D에도 당연히 그 추가적인 로드맵이나 기술 개발에도 이전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기술 지원 역시 특정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본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쪽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솔루션 매각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호라이즌이라고 그 VM에서 판매하던 EUC 많이들 사용을 했을 텐데, 이 부분도 사모펀드 KKK에 매각이 되었고요. 또 카본 블랙이라는 뭐 스큐리티 솔루션 역시 이렇게 매각이 되었죠. 즉, 그룹에서 그룹사에 봤을 때, 제가 순이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겠다. 즉, 사용자가 이걸 사용하고 있고 말고는 상관없이 그들의 이익에, 쉐어홀더들의, 주주들의 이익에 좀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분이실 것 같아요. 지금 가격. 예. 뭐, 특정 회사 이름을 거론은 못하겠지만, 뭐 적게는 뭐 2배, 3배부터 많이 받으신데 11배까지 상승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자면 패키지화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기능을 사용하던 말든지 간에 무조건 패키지되어 있는 특정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되고, 이 패키지 역시 기업의 규모에 따라 브로드컴이 설정을 해놓은 이 특정 고객사는 VBF와 VCF를 살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고객사는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대기업이라든지 공공부문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에게는 VCF가 강요가 되고 있는, 강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능을 쓰던 말던 상관없이 무조건 고비용의 그런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하고 VMware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뭐 아시다시피 가상화라는 거는 이제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 제품을 바꾼다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고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창기 처음에 브로드컴의 인수가 끝났을 때 많은 기업들이 탈 VMware를 외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보통 한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계약을 갱신하셨던 이유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가 가장 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가상화 부분을 특히 교체를 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VMware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나 새로운 솔루션이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솔루션이 장기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시다시피 이제 IT에 이제 굉장히 변화가 큽니다. 컨테이너 쪽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좀 압도적으로 많이 기업들에게 도입이 되고 있고, 그 중에도 특히 이제 AI 쪽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기업의 IT 예산이 AI 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리는 그런 현상도 보여지고 있죠. 여기에 발맞춰서 그렇다면 우리가 바꾸는 솔루션이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얼만큼 로드맵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시다시피 이제 VMware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솔루션 스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저희는 동일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VCF 혹은 VBF식으로 일정화되어 있는 VMware 라이센스에 비교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분간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만을 골라서 라이센스를 사용하시고 추가적으로 애드온을 사용하시는 게 가능해지겠죠. 뉴타닉스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뉴타닉스가 한국 진출한 지도 12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HCI라는 제품을 시장에 처음으로 상용 솔루션을 출시한 회사가
바로 뉴타닉스였고요. 뭐 그동안의 평가를 보자면은 매직 쿼드란트라든지 포레스터 웨이브 이런 거 보자면은 HCI 쪽에서는 VM웨어와 함께 거의 독보적인 리더 포지션을 2023년까지 계속 지켜왔었고요, 저희가. 그런데 2023년부터는 가트너도 그렇고 포레스트도 그렇고 리서치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HCI라는 제품에 대한 매직 쿼드란트라든지 이런 거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조금 이름을 바꿔서 여기서는 이제는 디스트리뷰티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즉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제 분산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조사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큰 공룡들이죠. 기존 테크업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에 인수된 VM웨어, 오라클, 그리고 뉴타닉스, 이렇게 5개의 회사만이 2024년 기준 이 하이브리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에서 마켓에서 리더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전체 스택을 지금 현재 제공해드리는 스택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 관리, 거기에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데스크톱 서비스, 그 윗단에 쿠버네티스와 뭐 AI를 포함한 이 추가적인 애드온 패키지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 오늘 시간이니만큼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은 전체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제품을 제공해 드리는지, 어떤 로드맵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경쟁사 대비 저희가 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좀 짧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오늘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가장 큰 부분이면 아무래도 하이퍼바이저겠죠. 실제로 가상화를 제공하는 가장 밑단의 OS라고 부를 수 있는 하이퍼바이저.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AHB라는 제품을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닉스를 사용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하이퍼바이저고요. 보시는 대로 뭐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이제 저희가 2015년에 KVM을 기반으로 출시를 한 제품이고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뭐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대부분의 어덕션이 끝나고 검증이 끝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국내에는 500개 정도의 고객사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이 500개의 고객사 중에서 89%의 고객, 거의 90%의 고객분들이 이 ESX가 아닌, VM웨어가 아닌 뉴타닉스의 AHB 하이퍼바이저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약 10% 정도의 ESXi가 보이는 부분은 대다수의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뭐 VDI 솔루션인 호라이즌을 쓰시는 분들, 그분들의 경우에는 가상화의 옵션이 ESX밖에 없으니까 쓰시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뉴타닉스에 오늘로 저번 달에 입사한 지 딱 10년이 되는 달이었는데요. 제가 뉴타닉스 처음 입사했을 때 아마 2달인가 있다가 이 AHB라는 하이퍼바이저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점점 발전을 해오고 이제는 정말 엔터프라이즈급의 하이퍼바이저가 되었는데 초창기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특히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거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장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상호 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솔직히 저희가 여기는 핑퐁 효과 얘기가 나오게 되죠. 우리 잘못 아닙니다. 저쪽 가보세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이런 거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서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뭐 오픈스택 기반의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죠, 국내에. 근데 가장 중요한 뭐 그 윗단에 올라가는 OS, 뭐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인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뭐 요새 굉장히 많이 뭐 판매가 되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레드햇과 지금 법적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죠. 이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도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뭐 매 분기마다 몇십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300개 이상의 솔루션과 인증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여기 뭐 장표에 나와 있지 않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또 퓨어 스토리지와 델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적으로 제공해오던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토리지 외에도 IP 기반의 외부 스토리지 역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게 외부와의 인증과 검증을 계속 늘려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다수의 고객분들이 이 하이퍼바이저를 믿고 사용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재해복구 다들 구성하셔야죠. 네. 보시는 대로 저희는 이제 뭐 비동기부터 필요하다면 RPO, RTO 제로의 메트로 방식까지 이 모든 부분이 자체적으로 네이티브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클라우드 부분은 조금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하드웨어부터 그 다음에 다중 사이트까지 이 모든 가용성을 추가적인 서드파티 제품 필요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S 뭐 통신사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보안 쪽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를 이렇게 누타닉스 세큐어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안전한 플랫폼이라고 부르고요. 예.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저희 회사 초창기 미국에서 창업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처음 판매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꾸준하게 저희의 가장 큰 고객사는 공공 쪽에서는 미 국방부였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 미 공군, 그리고 펜타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쪽에 들어가려면 DOD라고 부르는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라고 국방부 기준의 보안 인증이 필요합니다. 초창기부터 그 인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로그4j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식으로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CVE, CVS라고 얼마나 심각한 이게 보안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리포팅이 나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이게 9.0 이상의 문제를 겪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뭐 일례로 VMware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하니퍼시라고 부르는 vCenter 쪽에 취약점이 2번이나 9.6대, 9.1대로 한번 발견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보안 쪽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대기업들은 대규모로 운영하시려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거냐 인프라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뿐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전반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의 관리 도구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몇 가지 예제만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용량에 대한 예측.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AI, ML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오늘 100기가를 쓰고 있고 어제 50기가를 쓰고 있으니 하루에 50기가씩 늘어나는구나라는 정도는 아니고 일단 AI, ML 기반으로 최소 4주 이상, 저희가 보통 말씀드린 건 6개월 정도인데 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CPU, 메모리, 스토리지 부분을 얼마큼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추가됐을 때 어떤 하드웨어 노드를 어떻게 추가하는 게 가장 비효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용량 예측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 퍼블릭, 거기에 더해 프라이빗까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가버넌스가 가능합니다. 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저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모든 분들이 가상화 운영은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뭐 가상화 VM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실 때 뭐 실제 필요한 성능보다 적게 주실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바로 컴플레인 나오고 이제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대부분 넉넉히 주실 거고 이렇게 넉넉하게 주어진 자원은 대부분 회수되지 않습니다. 예. 그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 VM의 계속 사용량을 계산을 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뭐 피크 때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VM에 정확히 얼만큼의 용량을 줘야지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인프라에 얼만큼의 CPU가 메모리가 낭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 비용으로 한 사람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본 자동화 부분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티셔츠 사이즈 기반으로 VM을 배포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3티어 기반 예를 들어서 웹, 와스, DB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대한 패키지화되어 있는 배포, 뭐 검증 이런 부분 배포, 뭐 복제, 뭐 확장 그리고 패치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화를 다 제공해 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VMware 사용하신 분들 있자면 아리아 스트에서 vRealize 오토메이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흡사한 기능이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저희가 사용하시는데 좀 더 편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잘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애초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토리지 회사로 시작을 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대부분은 누타닉스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진화를 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대부분 그거 스토리지 주는 어플라이언스 아니야라고 하실 정도로 저희는 초창기부터 이렇게 스토리지 쪽 계속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히 요새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뭔가 좀 데이터베이스 쪽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심화되고 그쪽이 많이 확장이 됐다면 요새는 비정형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특히 뭐 AI 쪽 트레이닝에 필요한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일 서비스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거기서 블럭까지 이 세 가지를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뭐 대부분 쓰시는 NAS라든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다 제공을 해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뭐 이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시큐리티,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번 알려진 랜섬웨어는
다시 걸리지 않도록 글로벌하게 한 번이라도 이 랜섬웨어가 리포팅이 되었다면은 여기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그 랜섬웨어는 여기 작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비저형 데이터들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는 건 아니죠, 기업이. 그리고 기업이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이 부분도 예전과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라클을 필두로 하는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기업 중앙에 박아놓고 자, 개발자들 이거 기반으로 개발해 라고 했다면은 모놀리틱 기반으로 요즘에는 개발자분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필요하신 거 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을 하시고 그들의 요건에 맞는 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쪽에서도 어떤 특정 부분은 나는 포스트그레 쓸 거야 아니면 나는 마이스큐엘 쓸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몽고디비 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대표적인 상용과 비상용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추가로 들어올 부분이 이제 레디스와 카프카가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포라든지 백업, 패치 업그레이드, 고가용성, 클러스터 구성, 그리고 확장, 복제 이런 부분까지를 다 자동화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또 동일하게 AWS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RDS와 굉장히 비슷한 기능입니다. RDS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시되 그래도 RDS 같은 경우는 써보면 굉장히 편하긴 해요. 개발자들 필요할 때 그냥 클릭 몇 번 하고 스크립트 몇 번 돌리면 DB가 튀어나오니까. 그런 식인데 또 안 좋은 부분이 데이터 주권이 넘어가 버리고 두 번째는 컨트롤이 전혀 안 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로깅과 그들이 제공하는 백업을 사용을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패치 업그레이드조차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오늘 우리 며칠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업그레이드 작업할 거야 라고 통보가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아직 이 특정 버전에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옛날 거 써야 되라고 해도 그럼 변명은 통하지 않죠. 예. 거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좀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B에 들어가는 OS라든지 OS의 버전이라든지 DB의 버전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 필요하다면 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백업 에이전트나 로깅, 모니터링 이런 거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뭔가 좀 지금 저희가 출시가 된 제품이긴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는 살짝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로드맵 쪽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쿠버네티스 쪽 사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현재 조만간 사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아마 제가 보기엔 99%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스크래치부터 개발한 제품은 아닙니다. 컨테이너 쪽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메소스피어라는 회사를 아실 거예요. 예. 쿠버네티스 이전에 그 창립된 회사이고 컨테이너 기반의 DCOS라는 거를 그 시장에 공급을 했던 회사고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D2IQ라는 회사로 바뀌어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시장에 제공을 해왔죠. 특히 미국 공공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회사를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 쪽에 백포팅을 해서 이렇게 시장에 내놓은 제품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쪽으로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AHV라는 것도 저희가 KVM 기반으로 개발한 하이퍼바이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픈소스 기반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AHV 하이퍼바이저도 소스 코드가 인터넷에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다른 파트너들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갖다 사용하고 인테그레이션을 시킬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NKP라는 제품도 이전에 D2IQ라는 DKP라는 제품이긴 한데 원 명칭은 여기 보시는 몇 가지 저희 뉴타닉스의 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보시면은 다 CNCF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에 좋죠. 확장성도 좋고 커뮤니티도 크고 그리고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 실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라듀에이트를 했었고 나머지도 아니면은 인큐베이션 아니면 그라듀에이션 단계인데 요 오픈소스 기반의 풀 패키지를 쿠버네티스 관리, 데이트 오퍼레이션까지 다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근데 오픈소스 기반 사용하시면 제일 힘든 부분이 뭘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말씀하실 거예요. 기술 지원이 안 돼요.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이 모든 오픈소스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을 뉴타닉스에서 다 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칼리코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은 그라파나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기술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원하시는 것,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오픈소스를 다 가져다 쓰실 수 있으시되 필요하시면 기술 지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자면은 보시는 대로 퓨어 업스트림 쿠버네티스입니다. 저희는 R사의 제품이나 V사의 제품처럼 포킹을 하지 않았어요.
API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변경이 없는 순수한 그 바닐라 형태의 쿠버네티스 때문에 이 말은 결국 동일하게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AWS의 EKS라든지 Azure의 AKS 이런 부분과 100%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동일 환경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4년 11월 저희가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AI라는 제품 역시 시장에 대해 놓았습니다. 네. AI, GenAI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AI, ML 쪽에 대한 개발은 계속 해오고 있었고 시장 쪽에서 계속 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빵 터진 거는 챗GPT라는 서비스가 시장에 공개가 되면서 닷새 만에 100만 명의 유저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는 너도 나도 다 GenAI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GenAI라는 제품이 AI라는 부분이 정말 발전이 빠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아직 일반적인 GenAI조차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또 에이전틱 AI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예전처럼 뭐 기반적으로 인풋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냥 아웃풋을 뭔가를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GenAI를 넘어서서 이제는 에이전틱 AI라고 특정 고를 주면은 목표를 주면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AI가 서로 다른 툴들을 사용하면서 에이전트들을 사용하면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로직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까지 가버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근데 이게 정말 뭐 시간상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그만큼 위험성도 큽니다. 일례로 최근에 저 에이전틱 AI를 써서 이메일 보안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이제 가짜 이메일이 들어있긴 했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된 여기서 특정 사람이 이 AI를 다른 시스템으로 대처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니까 AI가 협박성 메일을 보내는 케이스까지 생길 정도로 이 부분에도 굉장히 이게 걱정이 크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부르는 세이프티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또 회사 내부의 제 자료를 다루는 만큼 이제 RAG라고 하죠. 레그 기반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인베딩도 필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이제 리즈닝도 필요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일단은 GPU 쓰고 이제 필요한 만큼의 LLM 다 배포하고 엔드포인트 만들고 그 개발자에게 주고 또 새로운 개발자가 다른 엔드포인트가 필요해 아니면 나는 다른 앱을 만들 거야. 그럼 또 GPU 설치하시고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결국 복잡해지고 그리고 서로 다른 앱들이 관리가 되는 만큼 보안의 리스크도 생기고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생각한 솔루션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GPU와 이 LLM들과 그 엔드포인트를 전부 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를 하고 이거를 공유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재사용을 하는 케이스, 시간대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로직만 이 공유된 엔드포인트에 붙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단순하고 안정성 있고 또 비용 효율적인 이런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GPT 이너박스라고 부르는 시스템입니다. 뭐 대부분의 알려진 굉장히 잘 나가는 AI 기반의 벤더들과 상호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특히 여기 보이시는 로버스트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CPU 기반의 인퍼런싱을 하는 회사. 요거 레드에서 인수가 됐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큐리티 쪽이라서 시스코에 인수가 됐고 뉴럴 매직이 CPU 기반의 인퍼런싱. 요게 레드에서 인수가 됐고 런AI는 GPU 격리. 요거는 엔비디아에게 인수가 됐죠. 그리고 이 세 가지 회사 모두 저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AI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이전틱 사이클 전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LLM과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관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와 쿠버네티스 역시 뉴타닉스가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일 거예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AI 팩토리를 만드는 디자인 가이드라는 거를 배포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여기 웹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솔루션은 당연히 엔비디아 기반의 솔루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모든 GenAI를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솔루션의 100%를 다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5가지 부분에는 파트너십의 서드 파티의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가지가 쿠버네티스 플랫폼, 그리고 스토리지 솔루션, 그리고 AI 디벨롭먼트 개발 도구, 그리고 관제와 보안입니다. 여기서 관제와 보안은 저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니 그쪽은 빼고 나머지 보시면은 쿠버네티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뉴타닉스, 카노니컬, 레드햇 그리고 VMware 딱 이렇게 4가지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솔루션 역시 이게 그 GDS 인증을 받은 부분인데 뉴타닉스, DDN, 델 등등 9개의 스토리지 회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벨로먼트 파트너들이 좀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전체 다섯 그 파트너사를 그 말하는 이 5가지 분류 중에서 2가지 이상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3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3가지 이상에 들어가 있는 회사는 뉴타닉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AI 쪽에 지금 거장이죠. 엔비디아의 파트너십도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제 모든 제품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뿐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뭐 AWS도 그렇고 애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컴퓨팅 인스턴스 말고도 베어메탈 인스턴스를 제공합니다. 서버 하나를 통째로 제공하는 그 인스턴스를 활용을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부 동일하게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셔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기능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뉴타닉스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서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라이센스의 이동성 부분입니다. 로컬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지금은 로컬이 필요 없어서 퍼블릭으로 올릴 거야 아니면 다시 내릴 거야. 이 부분에 대해 라이센스 다시 비용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사용하시던 라이센스 그대로 가져가셔서 퍼블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워크로드로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 상태는 뉴타닉스에서 뉴타닉스로 옮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기존 뭐 리팩터링 기반 대비 60% 이상 빨라질 수 있고요. 프라이빗에서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를 그대로 퍼블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보안 규정도 훨씬 준수하기 쉬워지죠. 그리고 네이티브하게 EC2 사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자체적 저희가 아니라 실제 ESG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53% 이상 저렴하게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시 실패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자체도 저희가 무브라고 불리는 툴을 그 자체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게 현재 매 분기마다 약 4만 개의 VM들이 저희가 무브를 써서 뉴타닉스로 VM들이 넘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VM에서 뉴타닉스로 이 툴을 써서 넘어온 VM이 50만 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VM웨어, 뭐 하이퍼V 이런 부분에서 다 뉴타닉스 넘어올 수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양방향을 제공을 합니다. 워크로드를 EC2에서 뉴타닉스로, 뉴타닉스에서 다시 EC2로 이런 식으로 필요하실 때 워크로드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 원클릭 기반의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뭐 지금 시간상 요거는 굉장히 짧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시장 점유율부터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도입 사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실제로 뭐 특정 통신사 같은 경우는 30만 물리코어 이상으로 뉴타닉스 사용 고객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ICICI 뱅크라는 부분은 이제 인도의 그 탑5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행도 거의 뭐 일부 특수 계정계를 뺀 나머지 그 워크로드를 전부 뉴타닉스에서 돌리고 있고요. 여기 말씀한 대로 23만 코어라고 한다면은 대충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5,000대 이상의 노드에서 뉴타닉스를 구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도 아시죠? 뭐 S사와 H사의 이제 경쟁 기업인데 마이크론 역시 VM웨어에서 굉장히 상승된 비를 받았어요. 청구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0조 규모로 뉴욕 쪽에 이제 마이크론이 새로 팹을 지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 짓는 팹에는 뉴타닉스를 표준화를 해서 전부 다 뉴타닉스로 전환해서 들어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뭐 국내에도 보면은 뭐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기업 전반의 모든 IT들이 뉴타닉스에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는 온라인 뱅킹 K뱅크도 역시 대부분의 워크로드가 다 뉴타닉스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S사, H사 등등 대부분이 알고 계신 뭐 100대 기업사 안에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저희는 뭐 스토리지 역시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뭐 글러스터 이런 거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고 그리고 이미 검증이 끝난 그런 그 분산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뭐 참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스토리지를 개발한 그런 분들이 저희 파운더들이죠. 창업자들이 구글에서 구글 파일 시스템을 개발했던 분이 나오셔서 만든 회사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이쪽 파일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일반적인 커모디티 X86 하드웨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OEM 기준으로 검증이 다 끝난 이런 하드웨어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이 두 가지를 전부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베어메탈 환경에서 올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실 때 일반적인 3티어에서는 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 뭐 디스크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 그 윗단에 뭐 추가적인 뭐 컨트롤러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클릭 기반으로 뉴타닉스의 풀스택 소프트웨어, 거기 더하기 하드웨어까지 이런 모든 서버 벤더들의 원클릭 기반으로 따로 서버 벤더에 컨택하실 필요 없이 전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자동화 부분인데, 뭐 거의 VMware와 흡사한 정도의 수준의 자동화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타사 대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VMware보다 좀 더 나은 기능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뭐 AI 그 기반의 리포팅, 이런 기능 역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강조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냥 써도 돼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인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인증이 되어 있는 미들웨어만 해도 1200건이 넘고요. OS 같은 경우는 13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거의 모든 미들웨어와 모든 OS, 뭐 국내 생산 뭐 이런 것들은 몇 가지 빠질 수 있겠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냥 안심하시고 이게 문제가 생겨도 기술 지원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도 뭐 보안 인증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개발 쪽, 클러스터 라인 마이그레이션 등등 그 추가적인 데이터 보안,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저희는 타사에 비해서 훨씬 더 인증되고 검증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큰 일이죠. 그 하이퍼바이저 자체를 바꾸고 이제 가상화를 새로운 솔루션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큰 일인데, 아시다시피 처음에 VMware를 다 쓰셨을 때 VMware가 시장에서 가장 싼 솔루션에서 쓰셨던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VMware는 이미 비싼 솔루션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싸게 쓰시던 솔루션을 교체를 하실 때 과연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가는 게 맞으실까라는 건 좀 의문이 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솔루션들이 이제 혼재해 있죠, 시장에는. 그래도 이왕 특히 비즈니스 업무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을 돌리시려면은 최소한 그래도 인증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검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과 함께 하시는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상 굉장히 자료의 양이 많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말도 빨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궁금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보고 계시면 저게 뭘까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고, 제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좀 더 자세히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뉴타닉스에 연락을 좀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준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